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한 경매 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 해운대의 수욕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해운대 해변로 바로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동전 철역까지도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으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 물건은 사건 번호 1개의 물건 번호가 4개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한 아파트 단지에서 4개의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절반 이하로 하락한 49%의 가격입니다. 한 개만 나와도 긴장해야 하는 물건이 4개가 나왔으니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도 아니고 전용 면적, 즉 실사용 면적이 74.442 평수로 22.52평과 84.852, 25.67평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이 물건이 정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도 정말 좋다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6이며 아파트 명칭은 중동 럭키골든 스위트입니다. 물건 번호 1번은 5층 504호이며 건물 면적은 22.52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8,700만 원이지만 두 번 유찰되어 현재는 49% 하락하여 2억 3,863만 원입니다. 이번 물건은 18층 1,801호이며 건물 면적은 84.85225.67평으로 감정가는 5억 7,800만 원인데 유찰되어 49% 수준으로 2억 8,322만 원입니다. 3번 물건은 13층 1,303호로 건물 면적은 74.54222.55평으로 감정가는 4억 9,800만 원에서 유찰되어 지금은 2억 4,402만 원입니다. 4번 물건은 7층 703호로 건물 면적은 74.54222.55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9,300만 원이지만 유찰되어 2억 4,15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은 오직 1번 물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에 올려놓은 정리된 표를 확인하시면 한눈에 파악이 될 겁니다. 먼저 이 물건의 구조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동짜리 물건으로 주차되는 115대이며 사용 승인은 2019년 12월 6일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으로 총 1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지붕을 갖춘 지상 23층 규모의 집합 건물이며 외벽은 하부 치장석 마감과 몰탈 위 페인팅 마감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일반적인 주거용 벽지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호는 샤시 창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도시형 공동주택 수준의 마감 상태를 갖춘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호실의 이용 상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생 설비와 급배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주거용 건물의 설비는 모두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설비가 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현재 주상복합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선 형태입니다. 북서측으로는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인 해운대해변로와 접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약 8m 도로, 남서측으로는 약 4m 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으며 방화지구이면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 90m 이하로 설정된 구역입니다. 또한 상대보호구역과 온천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운대 온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합된 해운대 중심 생활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 사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 환경으로는 무엇보다 해운대의 수욕장이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이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 또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해운대 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그리고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해운대 중심 생활권으로 상권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현장까지는 차량 접근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도보권 내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이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해운대 해변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차량 이동성 역시 상위평가 지역으로
이처럼 본 물건은 해운대 중심 생활권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춘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물건부터 4번 물건 모두 권리관계의 소멸기준일과 근저당권자는 동일합니다. 2020년 7월 6일 주식회사 석시앤디입니다. 이 근저당 이후에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자는 창원미래신협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멸 기준이 늦은 창원미래신협이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가 이미 여럿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배당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지 못하는 채권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기준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 권리는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이는 물건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올려놓은 임차인 현황 표와 같이 모두 물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물건 중 1번 물건을 제외한 임차인 3명은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배당 신청한 임차인은 모두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보증금이 법원에서 배당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인수할 보증금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제는 이 1번 물건을 중심으로 금융 흐름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부터 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대출은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전부 낙찰자가 부담하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금, 즉 낙찰가를 2억 3,863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대출 70%를 적용하면 대출금은 약 1억 6,70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들어가야 하는 30%는 약 7,158만 9천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집값을 치르기 위한 내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취득세를 포함한 부대비용입니다. 낙찰가는 6억 이하이고 이번 계산은 기본세율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1.1%로 잡으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약 262만 4,93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낙찰받으면 무조건 따라오는 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 비용을 더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잡습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은 취득세 등 지방세 262만 4,930원에 법무사 50만 원, 기타 50만 원을 더해서 총 362만 4,930원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내 돈 30%인 7,158만 9천 원에 부대 비용 362만 4,930원을 더하면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총 7,521만 3,930원입니다. 다시 말해 해운대 아파트를 최저가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 70%를 받는 구조라면 내 돈 약 7,500만 원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출과 내 돈을 모두 합하면 2억 4,225만 3,930원입니다. 이 돈이 이 1번 물건에 투자되는 총 비용입니다. 이제 이 두 금액에 대해 각각 연 4%의 이자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1억 6,704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668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월 단위로 나누면 매달 약 55만 7천 원 정도의 은행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내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투자해서 자기 자본도 그냥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넣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자기 자본에도 이자, 즉 기회비용을 반드시 계산해줘야 합니다. 내 돈 7,158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286만 원이 됩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매달 약 23만 8천 원의 자기 자본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약 55만 7천 원, 여기에 자기 자본 이자 약 23만 8천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의 총월 이자 부담은 약 79만 5천 원, 즉 대략 8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고 대출 70% 구조로 투자했을 때 실제로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80만 원을 월세나 전세 구조로 어떻게 커버하고 남는 돈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물건의 진짜 수익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의 진짜 핵심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세를 활용한 투자 구조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뒤 전세를 3억 원에 놓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이 물건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지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2억 3,863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70% 받으면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약 1억 6,704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와 취득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약 7,521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전세를 3억 원에 맞춰 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약 1억 6,704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투자했던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낙찰가의 30%와 취득비용까지 합쳐서 들어간 내 돈은 약 7,521만 원입니다. 이 돈도 전세금에서 그대로 회수해 나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금 3억 원에서 은행 대출 1억 6,704만 원을 먼저 갚고 내 투자금 7,521만 원을 회수하면 총 2억 4,225만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전세금 3억 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약 5,774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내 돈은 전부 회수했고 은행 대출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약 5,7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남습니다. 이 돈은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남은 5,700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넣고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이자는 약 2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월로 나누면 약 19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조는 내 투자금은 전부 회수하고 은행 대출도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약 19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즉, 내 돈이 전혀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세를 활용한 무피의 법칙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투자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전 투자자들이 이런 물건에 특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 단계, 바로 매각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싸게 받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수익은 매각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와 취득비용을 모두 합쳐 총 2억 4,225만 3,930원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 3억 원을 맞추면 은행 대출도 모두 정리되고 내 투자금도 전부 회수됩니다. 즉, 내 돈이 전혀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가 가능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3년을 보유한 뒤 이 물건을 4억 5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매각 금액에서 내가 투자했던 기준 금액을 빼야 합니다. 매각가 4억 5천만 원에서 총 투자 기준 금액 2억 4,225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약 2억 774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년 보유 기준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6%가 적용됩니다. 양도 차익은 2억 774만 6,07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은 1,246만 4,764원입니다. 이 금액을 차익에서 빼면 장특공 적용 후 금액은 1억 9,528만 1,306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과세표준은 1억 9,278만 1,306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5,331만 6천원, 지방소득세는 533만 1,6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5,864만 7,600원입니다. 이제 전체 차익에서 이 세금을 빼겠습니다. 총 양도차익 2억 774만 6,070원에서 세금 5,864만 7,600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순수 차익은 1억 4,909만 8,470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를 활용해 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3년을 보유하고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 세후 순수 차익 1억 4,909만 8,47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즉, 내 돈이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뒤 약 1억 4,909만 8,470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매 투자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이 4개의 물건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권리 분석과 세금 계산 후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건 중에 몇 번 물건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실제 경매 물건들을 중심으로 낙찰가 기준 투자금 구조부터 세금, 전세 시나리오, 매각 차이까지 전부 숫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물건 정보는 채널 멤버십을 통해 먼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우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실전 경매 분석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매 상담이나 물건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경매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